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종종 썰TV 사연을 듣고 있는데 불현듯 제 사연도 보내면 기가 막힐 것 같다고 느꼈어요. 최근에 이혼을 했거든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지만 이혼하는 과정이 절대 흔하지 않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남편이랑은 동네 오빠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다 결혼했습니다. 결혼 2년 후 연년생으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사내 아이라 그런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손갈 일도 많고요. 저도 그랬었어요. 개구쟁이들이 둘이나 되니까. 산만함은 더욱 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육아와 살림에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진짜 어려웠던 건 남편의 소홀함이었어요. 오늘 같은 날 집에서 아이들하고 좀 놀아주면 안 돼요? 평일에는 일하기 때문에 잘 놀아주지도 않잖아요. 아이들이 아빠 쉬는 날만 얼마나 기다리는데 그런 소중한 쉬는 날이에요. 놀아주면서 추억을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아,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당신이 놀아주면 좋겠지만 아빠랑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할 거야. 어떻게 나만 놀아주면 되는데? 당신도 부모잖아. 아, 몰라. 내가 얼른 나가봐야 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진짜 1억이야. 나만 부모니? 당신도 부모잖아. 옷 좀 애들한테 관심이 없어. 다른 집 아빠들은 애들하고 그렇게 잘 놀아준다는데 우리는 이게 뭐지? 평일에는 일해서 힘들다고 관심 안 주고 주말에는 쉬어야 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 그럼 대체 언제 애들하고 시간을 보낼 거야? 나도 숨 좀 쉬고 싶어. 당신 말대로 일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해. 매일 야근에 지쳐서 집에 들어오는 거야? 뻔히 알면서 왜 그러냐고요? 나는 내 사람도 없어. 난 집안 가정의 유일한 돈 벌어오는 사람이니까 평일에 충분히 희생하고 있잖아. 주말에는 건드리지 말아야지. 나도 이렇게 스트레스 풀어야 세주에 힘을 내서 일할 거라고. 내가 뭐 돈 버는 로봇인 줄 아냐? 그런 말은 아니라고. 누가 뭐 매주 놀아달라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다는데 애들한테 좀 관심 가져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내가 놀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도 아빠 없이 잘 컸고 당신이 내 목도 잘 챙겨준다면 돼.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살림하고 애를 키우는 거야? 어차피 주말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요. 살아가는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도 이렇게 숨이 턱 트이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이 터져 죽을 거예요. 원래 이렇게 변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자녀와 자주 시간을 보내고 가정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정적이었던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람이 확 바뀌었죠. 불만이 기본이었고 아이들을 귀찮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는 말이 필요 없이 나쁘더군요.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부부들을 보면 연애 때처럼 달콤한 일은 하지 않잖아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고 그저 서로를 향한 애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를 무시하며 가정부처럼 대해 오더니 자녀들까지 귀찮아하니까 서운함이 제한빈대로 발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러 가는 남편에게 한 소리 했더니 간섭하지 말라고 한 말에 난리를 치더군요. 엄마와 아빠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가셨어. 아빠는 왜 이리 바빠 우리와 놀아주지도 않고 내 친구는 주말에 아빠랑 축구를 하고 캠핑도 한다고 해. 나도 가고 싶은데 아빠 미워. 아빠도 너희들과 놀아주고 싶지만 회사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대.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대신 전해달라고 말했어. 그럼 안밥인 날은 언제야? 언제쯤 우리랑 축구를 하고 캠핑도 가서 놀 수 있을까요? 나는 아빠랑 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동물원에도 가고 수영장에도 가고 싶어요. 엄마께서 아빠에게 잘 이야기해 볼게요.
저번에도 연아빠를 미워하는 아이들은 항상 아빠를 원하는데 정작 남편은 제대로 돌봐주지 않으니 참 힘들었었어요. 아빠를 찾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도 한두 번이지. 더 잘하면 사춘기가 오면 이제는 부모랑 놀려고 할 테니 이때가 부모의 자리를 많이 채워주어야 할 때인데 저렇게 무시당하니 남편한테 서운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단지 친구 술만 아는 남편한테 서운함을 넘어서 상종하기 싫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왕따하는 남편을 오히려 저가 따돌렸어요.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아이들과 저만 이것저것 놀러 다니느라 바쁘게 지냈거든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투명인간 취급당한 지 몇 달 흘렀을까요? 어느 날 집으로 낯선 손님이 찾아왔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인성 씨 와이프입니다.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누구신가요?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왔어요. 문 앞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불편해서 좀 들어갈게요. 그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들어온 한 여자. 집에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나보다 4~5살 젊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는데 옷을 한껏 쫙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합니다. 보아하니 남편이랑 친한 사이인 것 같은데 남편이 일로 나를 찾아온 건가요? 곧 있으면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니까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빨리 하고 가세요. 이미 그럴 것으로 예상했어요. 오래 머물고 싶은 생각은 안 들었는데 아내분께서도 비슷한 생각이라 다행이네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걸 받아주세요. 참 이상한 여자였습니다. 무턱대고 집으로 들어온 것만으로도 신기했는데 차는데도 불구하고 다급하게 서리봉투 1개를 건네주더라고요. 대체 이건 무슨 의도일까 궁금해하면서 혹시 남편이 무슨 사고를 쳤는지 알 수 없는 긴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서두르듯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그 속에는 놀랍게도 이혼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죠? 발산하는 분위기였어요. 이혼장인 거였죠. 그러니까 왜 내게 이걸 주는 거죠? 처음 보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일이 기이한데 이혼장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보다 예의가 없어 보이네요. 아마도 그분의 남편에 대해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바람을 피워요. 무슨 말인가요? 당장 나가요. 왜 여기서 고집부리며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바보 같은 소리를 짓거릴 거만 당장 나가요. 사실만 말한 건데 왜 화를 내는 거야? 그래? 쫓아내지 마세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남아 있으니까. 진정해요. 이것을 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여자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 여자가 탁자에 올려놓은 것은 무슨 사진 뭉치들이었어요. 나는 그것이 찡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가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그 사진들 속에는 남편과 나 같이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말 빼도 박도 못할 불륜 사진들이었어요. 이게 뭐야?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나는 그쪽 남편과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작년 초에 그를 만나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난 인성 씨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호감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어요. 아무래도 가정이 있는 남자라서 미래를 그리기는 까다롭겠죠.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이 점점 마음에 들어가더라고요. 이제야 내 운명을 만난 듯한 느낌이야. 그래서 가지고 싶었어요. 온전한 내 사람이 되려면 이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쪽은 이만 물러나 달라고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내 연인 주제에 지금 여기가 어디냐고 그따위 말을 짓거려 뭐 이혼이 뭔데 이혼하라고 말해야 하는 거야? 어차피 사랑 없이 살고 있잖아요. 애 때문에 그저 어쩔 수 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헤어지고 각자 행복을 찾는 게 더 현명하다 생각돼요. 그래서 말처럼 세상의 부부들은 다 사랑만으로 살지 않아요. 그저 애 때문에 사는 부부도 있고 정으로 사는 부부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들 이혼하는 건 아니에요. 살다 살다 너 같은 애 처음 봐. 오늘 여러모로 참 충격적이에요. 내 남편이 제가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대현역까지 찾아와서 이혼을 제안하고 세상이 참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내 연애 주제에 대해 자신있게 고개를 숙이고 소란스럽지 않게 대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범죄라니 남녀 사이의 사랑은 무엇이든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제가 그쪽을 가장 망가뜨렸다면 유감스러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에 없는 결혼 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서로 쿨하게 생각하자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애인 때문에 이혼을 못하는 듯 하다며 참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배신하고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던 남편을 용서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 만난 수정된 문장을 확인해 보세요. 할 수 없겠어요. 제가 절대 참지 못할 것 같아요. 이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힘들어하지 말고 끝내는 게 좋겠다고요. 제가 할 말은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만 가볼게요. 세상이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진짜 이치에 맞는 이야기인가요? 어디서 내 여자친구가 저 앞에서 절 꺾인 걸 당당하게 할 수 있을지요? 저 여자가 되지도 않은 충고와 소리를 들을 때 정말 황당하고 화가 치밀었어요. 그런데 참 바보같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뒤돌아가는 여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보여주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네요. 큰 충격을 받은 탓인 것 같아요. 두 눈으로 남편의 불륜 사진을 다시 보고 있었답니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그렇게 나는 한동안 정신을 잃은 듯이 앉아 있었다가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친구 집으로 갔다. 그리고 몇 날 동안 아이들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다. 1시간, 2시간이 지났고 자정이 되자 남편이 들어왔다. 왜 지금 왔어? 설마 그 여자랑 같이 있었니? 그 여자라고 하지 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당신은 지금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미쳤어.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우리는 지금까지 몰래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니는 것부터 소름 끼치는데 어떻게 내 앞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꺼내지? 이 동안에는 외출해서 술 마신다며 친구들을 만났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 여자에게 빠져서 가정과 일 다 등한시했던 거지. 이제 알겠어. 내가 왜 그렇게 나와 아이들을 소홀히 했는지. 하지만 너 그걸 알아?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은 내 자식들이야. 네 아들이라고 해서 내게는 얼마든지 소홀하고 배신할 수 있어. 그러나 아이들은 다른 거야. 시간을 허비하며 아빠를 기다리는 애들과 그녀랑 발랄하게 지내는 차이를 알겠어. 생각이 안 나도 미안하지도 않았어. 내가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애들까지 버렸다는 것이야. 어떻게 우리 애들이 그녀한테 밀릴 수가 있니? 너 그 정도로 여자한테 미친 인간이었어? 그래,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다는 거, 그동안 나도 너무 괴로웠다고 그래서 당신하고 애들 얼굴 보기 더 힘들었던 거야? 그걸 변명이라고 하네. 맞아. 이렇게 소리치고 따져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 당신한테 먼저 말을 하기 없어서 질질 끌었는데. 차라리 잘 됐지. 이렇게 다 밝혀지니 속이 시원하다. 뭐라고? 속이 시원해. 정말 인간도 아니군. 지금 내가 속 시원하단 소리나 짓거리게 아니야?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라다고, 그래? 죽을 때 쥐었지. 그래서 당신하고 애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혼하자. 이따 물어. 나, 그 여자 사랑해. 우리 감정 없이 산 지도 꽤 됐고. 실상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잖아.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한 번 사는 인생, 설레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내 마음 이미 그 사람한테 다 줬어. 당신, 이런 나룡서 해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마음도 없는 껍데기를 붙들고 살아봤자 당신만이 나에게 주는 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별하는 것이 맞겠죠. 당신을 그냥 똥 밟은 존재로 생각하고 좀 제발 떠나 주실래요? 내 언니가 뻔뻔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또한 한숨이 나왔다. 이번에 내가 같이 살아온 남편이 이런 인간이라는 걸 몰랐어요. 특히 이런 일이 내게 가능한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파괴하고 싶어 하는지에 배신감으로 몸부림치다가 무진장 화를 내고 손에 잡히는 대로 던졌고 때리고 환히 시끄럽게 소리를 쳤어요. 남편은 그저 조용히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 후에 소란이 한참 조용해지고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다음 날 친구 집에 가서 내 상황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친구도 크게 분노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와, 뭐 그런 미친 놈이 다 있어. 잘못했다고 얼른 정리해야 해요. 어디서 연애한단 소리가 나와 너는 그냥 머리채 잡아서 반 죽여놓지.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해, 안 되겠다. 앞장서 내가 대신 반 죽여줄 테니까. 얘들아, 소리 낮춰. 진짜 열받아 죽겠다. 그 인간이.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 있니? 어쩜 이렇게 뒤통수 칠 수 있냐고. 아무튼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얼른 변호사 만나서 상담부터 하자. 위자료만 모아서 소송을 제기해서 2년 동안 그들로부터 모두 돈을 챙겨드리자고 어서 일어나지 않고 이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어. 그 상대방이 유죄자라고 주장해서 나에게 유리하다고 해 증거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잘 모르겠어. 배신감에 당장 이혼을 원하다가도 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인지 혼란스러워 머릿속으로는 이혼이 옳은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다 견딜 수 있을지 생각하면 막막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결국 친구를 붙잡고 한없이 울었고 그 밤에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려고 하는데 겁니다. 요십시오. 우걱 우는 큰애는 잘 있어? 예민병병아, 무색 꿈을 꿨어. 아니, 음아가 기승꿈 이렇는 얌 무색 꿈 꿨나 봅니다. 엄마가 여기에 있으니까 괜찮아. 걱정 마시고 다시 잠을 자요. 아빠는 아빠. 추미린 거예요. 함도 이제 없어서 당분간 집에 못 들어온대 거짓말. 엄마와 아빠 이혼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냐 뭐 엄마와 이모 낀 것이 다 알랐어. 아빠가 바람 피웠거든 그래서 엄마와 아빠 이혼할 거래요. 호영아, 그런 말을 하지 마. 엄마랑 아빠랑 떨어져 살기가 너무 싫다는 거야? 엄마는 그냥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랑 놀아주지 않더라도 그냥 함께 살자. 동생은 다른 방에서 잘 논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엄마와 나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 어른은 남편의 외도와 이혼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잠이 아닌 울음이 터져나왔어. 너무 슬프게 우는 아들을 보니까 가엾기만 하고 상황이 너무나 처절해서 나도 눈물이 흘러내렸어. 우는 아들을 안아주며 달래다가 결국 함께 우는 일이 되었어. 그렇게 아들을 안고 겨우 달래다가 큰아이는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고 그 뒤로 나도 홀로 나와 공원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쓰러진 마음을 달래고 있었던 그때 누군가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지인이네. 너 주님이지? 늦은 시간에 혼자서 여기서 뭐하고 있니? 이분은 빌라에서 함께 사는 이웃이었고 우리 이모와 같은 나이라서 편하게 이모님이라고 불러 지냈습니다. 이 이모님은 나를 딸처럼 또는 조카처럼 생각하고 살뜰히 챙겨주셨죠. 아, 이모님이세요구나.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나왔어요. 이모님은 나는 폐지를 주운다고 나왔어. 이 시간에 돌아가야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주울 수 있거든. 자식들이 용돈을 보내준다면서 이제는 일 것 같아요. 그만하세요. 그러다 허리 또 삐끗하시면 어쩌려고요? 아유, 끄떡없어요. 이게 다 돈인데 아깝잖아요.
한 푼이라도 보태야 내 새끼들이 덜 힘들겠죠.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이미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이제 들어가려던 참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말이 아니네. 실은 얼마 전에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려 걱정했거든요. 남편이랑 싸웠거나 한 거예요. 늦은 시간에 혼자 술까지 마실 정도면 꽤 싸운 것 같은데요. 이모님은 제 옆에 앉으셔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따뜻한 손길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러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터져나왔어요. 사실 평소에는 이모님을 친어머님처럼 생각하며 따랐거든요. 어머니 없이 자란 저에게 이모님은 어머님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만약 어머니가 아직 계셨다면 이모님처럼 저를 걱정해 주시겠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흘렀어요. 그렇게 이모님 품에 안겨 울음을 쏟아내고 겨우 진정이 되었을 때 모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저보다 더 길게 환해지며 화를 표하셨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모님은 더 잘 챙겨주셨어요. 혹시 몰라서 반찬을 만들었다면 가져다 주시기도 했고 아이들도 대신 도와주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지금 이혼하지 마라. 내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그 놈들이 뭘 할 수 있겠니? 도장을 찍고 무시하는 게 진정한 복수야. 그래 뭐, 잡놈들이랑 평생 같이 살 건 못 된다만 지금은 아니란 소리야. 이혼해달라고 순순히 해준 게 어디 있어? 그것들 바짝 약 올린 다음에 끝내야지. 칼은 내가 쥐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 잔뜩 약 올리다가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그때 이혼해버려.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해. 넌 애들 엄마지니 엄마가 강해야 자식도 지킬 수 있는 거야. 참 많은 생각이 드는 나날이었어. 솔직히 바람 피운 남편한테 정이 뚝 떨어졌다면서요. 그런데 아이들을 생각하니 선뜻 도장을 찍기 어렵다고요. 아직 어려운데 그런가 바람 피운 아빠도 아빠라서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마침표시 이모님도 순순히 이혼해주면 안 된다고 하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모님의 말처럼 한껏 약을 올려주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이혼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제 감정만 앞세워 성급하게 이혼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아이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혼하자는 말이 없어서 답답했던 차에 내 언니에게 먼저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왔어요. 왜 소식이 없어요? 이혼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버틸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이래봤자 우스워지는 건 당신이라고. 우리 둘 그냥 스쳐가는 바람 아니에요? 이럴수록 고통받는 건 그쪽인데 왜 이래요? 정말. 얼른 이혼을 달라고 해요. 싫어요. 누가 좋으라고 이혼해야 하는데 내가 순순히 따라줄 줄 알았나 봐요. 착각하지 마요. 이혼하고 말고는 내가 결정할 거니까. 뭐라고? 보기보다 되게 끈질긴 스타일이네. 여자로서 자존심 뭐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둘이 지금 같이 사는 거 뻔히 알면서 질질 끌고 싶냐고요.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나는 내 아이를 위해 아끼지 않을 여자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께 부탁할게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만큼 물러나 주세요. 오직 당신만이 물러난다면 그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내가 물러나라고 했잖아. 우리 둘 다 너무나 사랑한다고. 아이를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발을 뗄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못할 줄 알고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리 둘 마음 단단하고 지친 채 떨어지는 건 그곳이 될 것이니 그렇게 갈 거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같은 여자로서 부탁했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같이 가보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한번 보러 가보자. 누가 승리할까요? 사실 나는 겁이 나. 계속해서 얽혀드는 게요. 이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맞아요. 짜증을 내다가 발악하는 것을 보니 평생 내 연휴가 가려지고 걱정되나 봐 말씀하시는 대로 유부남과 사귀는 것은 왜 해? 당신의 삶은 참 가엾군요.
웃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자신의 처지가 조금 자존심을 회복하지 않겠어요? 가엾지 않은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에요.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런 놈과 당장 이혼할 생각이었거든요. 말한 대로 내 처지가 너무 헤아릴 수 없이 가엾더라고요. 하지만 자식들 때문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몹시 잘못난 놈이라도 내 자식에게는 소중한 아빠니까 그 어린 게 엄마 아빠 이혼하지 말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거든요. 죄책감을 가져야 해요. 너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왜 내 아이가 피해를 봐야 하나요? 인과응보라고 남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너희도 동일한 상황을 맞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나는 결코 쉬운 이혼을 해줄 것이 아니라며 매달리고 울어도 이혼을 수락해주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내 애인으로서 삶을 이어가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 누가 승자인지 한번 보여주자. 엄마는 제 자식을 건드리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친하지 마. 이혼을 안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며 그렇다고 그의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전처럼 살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래서 내가 부탁했던 것이다. 좋게 물러서 달라고 부탁한 것인데 내가 거절했다면 충분한 시간을 허락 없이 지연하면서 내 아이에게 이해시키겠다. 아이가 이겨내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 것이다. 이해하겠지? 나중에 아이가 이해해도 나는 절대 이혼 같은 거 안 해. 너희들을 계속 불륜딱지 붙게 만들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잘 생각해. 평생 내 연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 만큼 가치 있는 놈인지, 어린애의 마음에 피멍들게 하면서까지 그 잘난 사람을 지키고 싶은지 생각 잘 하란 말이야. 누가 겁먹을 줄 알아? 내 마음대로 해.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시간을 끌어봤자 당신의 인생만 더 비참해지는 거니까. 좋은 때 이혼해. 당신 너무 싫지만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하는 말이니까 잘 새겨들어. 이번 주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안에 도장을 찍어. 마지막에는 이혼하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길래 그냥 전화를 확 끊겠다. 버렸지만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강하게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내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게 없는 엄마로서 그 여자에게 자존심이 상해 부탁까지 했는데 거절당하다니. 그래서 제대로 도끼를 품고 어디서 한번 승부를 겨루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한 보름 정도가 지났을까요? 계속해서 타협하지 않고 버텨서 그런지 그 여자가 귀엽게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머리채를 잡고 개망신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놀라 각성하고 자리에 앉아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머릿결이 엉망이고 상처가 흩어진 몰골로 세상에 비려진 모습을 보였다. 다 잘못한 것은 제가입니다. 남자 놓치면 안 된다고 가인이 말했는데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사모님 말씀대로 헤어지겠다고요. 이미 정리를 끝냈습니다. 오빠한테 그만하자고 말했고 진짜 다 싸서 나가려고 했어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물러날 테니 용서해 주세요. 뭐야, 당신 미쳤어? 이혼하라고 소리쳤을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왜 이래?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요. 하루가 멀다고 사람 괴롭히는데 사랑이고 나발이고 못하겠어요. 약속할게요. 앞으로는 다시 눈에 드러나지 않으려 노력하겠습니다. 연락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이에요. 상대방에게 멈추라고 말해주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문제를 일으킬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름 동안 일어난 변화가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언젠가는 수긍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부탁드리니 그만해달라고 말했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울고 소리치는 상대방을 직시하며 말했어요. 그분, 누구를 겨냥해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누구세요? 사모님, 엄마입니다. 엄마, 집에 찾아오시고 모든 것을 부수고 깨뜨리시는 게 기본인데 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 엄마는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요? 아니에요.
분명히 저한테 엄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그때 계단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제 연인은 기겁한 표정으로 그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할머니라고 하면서 괴롭힌다고 해요. 뭐라고요? 이모님이. 네, 맞습니다. 올라온 사람은 아래층에 사시는 이모님인데요. 이모님은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여자친구를 보고서 한 달 매달려 와서 소리쳤어요. 내가 여기 왜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내 딸을 괴롭히러 온 거야. 아이고, 무릎 꿇고 있답니다. 포기한다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헤어지면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모님께 빌어왔다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젊은 남자가 가정 있는 사람을 논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참에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아.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말고요. 한 번 더 나타났을 때 진짜 너가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알았어. 나는 아쉽지 않은 사람이야. 앞으로 나이를 먹고 죽음이 다가오는데 너 하나도 요절 못할 거야? 내 앞에서 당장 약속해. 다시는 얼씬거리지 않겠다고. 네, 그럼요. 당신은 사모님 앞에 안 나타날 거죠? 하늘에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아니, 제 부모님도 걸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그만 따라다니세요. 할머니 때문에 직장도 그만둬야 하고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할 때 들었어야 했어요. 한 가정을 깨트리려고 했으니 그 정도의 대가는 당연히 치러야겠죠. 아무튼간을 보고 꼴도 보기 싫어 얼른 물러나라. 이모님의 큰 호통에 내 여자친구는 잔뜩 질려진 얼굴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복도는 한순간에 고요해졌어요. 이모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반찬을 들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고 싸운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런 이모님을 향해 물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모두 사실인가요? 정말 저를 몰래 그 여자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셨나요? 그래. 내가 그랬어. 왜요? 너에게는 그냥 무시하라고 했잖아. 그래야 너가 사는 거야?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좋은 일이 뭔지 대신 해주겠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딸이기 때문이에요. 이모님이 왜요? 이모님께서 제 이야기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이모님은 제 눈물을 보시고 동시에 저를 안아 손을 잡아주셨어요.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라요. 당신이 제 목숨을 구해준 그때를 말이에요. 당신은 모를 테지만 사실 나는 그때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 빌라에 여러분 가족이 이사 올 때 저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이었거든요. 하지만 자주 찾았던 자식들도 점점 발길을 끊어가더니요. 돈만 보내주는 것 같아요. 완전히 등 뒤에 두고 나이든 취급을 받으면서 우리들끼리 가족 여행이나 뭐 그래서 잘 놀러 다니는 것 같았지만 저한테는 항상 바쁘다고 해서 가지 못하겠다는 말뿐이었어요. 명절에도 신경 쓰지 않고 어버이날이나 제 생일에도 자식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돈 보내주는 게 다였어요. 나이 들어 힘없어지니까 돈을 보내줄 때가 많아져서 저로 하여금 부담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죽고 알뜰하게 살았지만 언젠가 깨달았지. 자식들에게 저는 그냥 귀찮은 엄마일 뿐이란 거요. 그런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으면 아무도 모르겠구나라고 말이야. 홀로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항상 외롭고 외로웠었지. 그래서 그날 너무 고달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어. 더 이상 자식들에게 필요 없는 엄마로 살기 싫어서였어. 그래서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지만 그날 너가 날 찾아왔어. 새로 이사 온다며 떡이랑 반찬을 이것저것 싸들고 와서 우리만의 이사 특징으로 떡을 돌리던 것 같았지. 요즘은 누가 젊은 사람들이 떡을 돌린다고 할까? 방실방실하게 웃으며 친근하게 인사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로 감사했어요.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이니까 앞으로 자주 만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또한 손이 얼마나 큰 집안이면 반찬 한 번 만들어도 푸짐하게 주는 것에 감사했죠. 어느 날부터는 당신이 오시는 걸 기다리게 되었어요. 내 자식이 놀러 오는 것처럼 기쁠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신이 다시 오신다는 말 한마디로 삶의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현재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어요. 당신이 제 목숨을 살려준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마 당신은 저를 친한 이웃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을 따뜻한 할머니로 생각해왔어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너를 내 딸로 생각하며 살았어.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내 새끼가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어미인 내가 나서야지. 이제 그 한큼한 거 떨어져 나갔으니 남편도 돌아올 거야. 그때 진짜 머리도 버려? 너도 받은 만큼 갚아줘야지. 내 딸을 속상하게 해서 괴롭힌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나가 떨어지면 그놈이 그제야 가족을 찾을 것 같더라고. 그때 내가 매몰차게 차버리면서 제대로 복수하면 좋잖아. 그래서 도장 찍지 말고 버티라고 한 거야. 아무튼 이제 잘 됐다. 이혼 끝까지 거 별것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좌절하지 않잖아? 그런 놈은 없는 게 나아. 때론 지금. 당장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내 맘을 다 이해해 줄 거야. 소중한 자식들에 대해 그런 놈 애비라는 것을 옆에 두는 것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오면 어디 한번 속 시원하게 복수해봐. 알겠지? 나를 보며 배웅하는 이모님은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등을 토닥여주는 그 손길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 이모님을 안아보며 이모님, 저도 이모님이 엄마처럼 좋아요. 아니, 엄마처럼 생각했어요. 지금 내 곁에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이모님이처럼 챙겨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엄마를 보고 싶을 때나 그리울 때 먼저 이모님이 떠오르곤 했어요. 그래서 더 자주 찾아갔던 것 같아요. 반찬을 준다는 핑계로 이모님이랑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엄마랑 해보고 싶었던 것들 이모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한풀이 했어요. 제게 이모님은 엄마와 다름없어요. 이렇게 딸처럼 생각해서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저 앞으로 이모님을 제 친엄마로 생각하고 모시고 싶어요. 계속 제 옆에 계셔 주실 거죠. 제게는 이모님이 꼭 필요해요. 당연하지. 내가 가긴 어딜 가겠어요. 그날 이모님 품에 안겨 한참을 누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요. 그리고 따스한 이모님의 품이 참 좋았습니다. 마치 어릴 적에 엄마가 안아주던 것처럼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이모님과 제 관계는 더욱더 끈끈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집을 나갔던 남편이 짐을 싸들고 다시 집에 찾아왔는데 소금을 있는 대로 뿌리면 내쫓았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나? 그년이랑 끝나니까 아쉬워서 왔니? 여보,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난 분명히 너한테 기회 줬어. 그걸 걷어차버린 건 너야? 덜한 인간 참 감사하다. 나랑 애들 짐짝처럼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그년이랑 헤어지니까 쪼르르 달려오니 우리 모, 내가 오면 두 팔 벌려받아 줘야 돼. 그럼 왜 이혼을 안 해주고 버틴 건데? 끝내 작정이었으면 진작 이혼했겠지. 나랑 헤어질 생각 없으니까 계속 버틴 거 아니야? 당연히 내가 범한 실수는 쉽게 용서받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참으로 당신과 아이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과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망설였던 건 아니에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 아빠가 필요한 게 분명하지만 다시 전처럼 가정에 충실한 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은 그냥 조용히 넘기자. 내가 제출해놓은 내용을 재검토해보니 혼자서 오해를 잘 했다는 걸 깨달았어.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망설인 건 아니었어. 처음부터 너와 이혼을 결정한 적이 없었어. 내가 사전에 용서해줄 만큼 순응하는 것은 불가능해. 한 번 배신한 사람이 결코 두 번은 배신할 수 없을 테니까. 내가 대접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내게 맛을 보이고 참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거야. 내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더라도 너가 쇠약해지고 파괴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어.
옆에 그 녀석이 없을 때 나를 도 버려야 더 이상 절망스럽지 않겠니요? 그래서 기다렸거든. 그 녀석이 떠날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굳게 버텨내는 척했더니 너희 사랑도 허물 수 없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란 걸 몸소 보여줬어.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너희가 하면 대단한 로맨스라고 생각했는데 웃기지 마. 우리가 보면 그냥 추잡한 감정놀이에 불과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사라져. 이제 우리에게 내 자리는 없으니까 순순히 도장을 찍지 않으면 곧 소송 진행될 테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참 아이들 얼굴은 죽을 때까지 보지 않을 거야. 너처럼 아빠가 그냥 죽었다고 할 테니까 돌아왔을 때 다시 환영해 줄게.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받아들여야 할 줄 알았던 곳에서 완전히 끝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이 절절히 흐느껴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꼬락서니를 보니 내면에서 기복이 확 완화되는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집안에 충실해야 할 것이지 왜 바람을 피워서 이런 일을 겪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아무튼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고 있지만 본인이 원치 않아서 그런 일을 할 수는 없겠죠. 증거를 확보해야 해서 위자료와 자녀 양육권을 얻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또, 이 내연녀는 어떻게 생각해도 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못한 일은 영원히 분하겠지만, 물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내 연인이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를 그만두고 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죽을 맛이 나겠지요. 하지만 저는 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려고요. 또한 마음으로 연결된 우리 엄마도 함께해요. 그날 이후 제 이모님과 함께 서로를 엄마 딸로 존중하며 더욱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앞으로 많은 추억을 쌓아나갈 계획이에요. 그럼 이만큼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